손흥민의 커리어 여정과 작별 인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마지막 퍼즐. 이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지 48시간 후 그 반응은 토트넘 팬덤의 경계를 넘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독일 뮌헨의 한 스튜디오. 호탕한 웃음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유명한 전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이 현대 축구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다루는 심층 팟캐스트 녹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전술, 게겐프레싱, 그리고 우승 타이틀에 관한 주제로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막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자 스튜디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클롭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마치 격렬한 감정의 폭풍을 갓 지나온 사람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독의 언어가 아닌 완전히 매료된 관객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끈기에 수여하는 오스카상. 믿을 수 없는 10년의 여정. 클롭은 스포츠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존의 평가 기준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이야기가 그라운드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영화,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롱도르나 골든부츠 따위는 잊으십시오. 클롭이 목이 맨 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다큐멘터리는 오스카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광기와 위대함을 이해합니까? 제작진은 그를 무려 10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런던에서 빛나는 순간만 찍은 게 아닙니다. 함부르크의 깡마른 무명 소년 시절, 괴롭힘당하고 고립된 채 좁은 새방에서 라면을 먹던 시절부터 전 세계가 존경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는 영화의 본고장과 비교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슈퍼히어로를 만들기 위해 허구의 시나리오와 CGI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요. 그는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직접 그 대본을 썼습니다. 이것은 골이나 트로피에 관한 영화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격의 성장 서사에 관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단숨에 다 보고 나서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훌륭한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10년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아쉬움입니다. 자만심을 때리는 따귀, 1000번의 슈팅 장면. 클롭이 분석한 가장 심오한 전문적 포인트는 손흥민의 훈련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갈수록 선수를 과잉 보호하는 서구 축구계의 경종을 울리는 따귀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아서 숨을 고르기 위해 영상을 멈춰야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클롭이 경이로움에 찬 눈빛으로 회상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춘천의 흙바닥 운동장에서 아버지 손흥정 씨와 훈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매끄러운 푸른 잔디도 최첨단 축구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흙과 먼지, 그리고 매일 1000번의 슈팅뿐이었습니다. 왼발, 그리고 오른발.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날 때까지 수천 번을 반복하더군요. 클롭은 문화적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이 양발을 하나처럼 쓰고 역사상 최고의 양발 피니셔가 된 이유입니다. 작금의 유럽 유스 아카데미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겉멋을 가르치고 틱톡 트렌드에 오를 세리머니나 가르칠 때 혹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서 보너스나 요구하게 만들 때 손흥민은 어둠 속에서 수도승 같은 규율로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럽 축구의 자만심, 그리고 저 같은 감독들의 안일함에 날리는 강력한 따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증명했습니다. 천재란 자신에 대한 가혹함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그는 슈퍼스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슈퍼스타로 재련해 냈습니다. 비밀스러운 귓속말 앤 미소의 진정한 의미. 클롭은 리버풀과 토트넘의 치열한 대전이 끝날 때마다 나누었던 자신과 손흥민 사이의 특별한 포옹 뒤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가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묻더군요.
경기 끝나고 손흥민을 안을 때 도대체 무슨 귓속말을 하느냐고. 클롭이 털어놓았습니다. 영화에서도 소니가 그 순간을 언급하던데 이제 고백할 수 있겠군요. 저는 항상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리버풀의 붉은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바랐네. 자네는 나의 가장 달콤한 고통이야. 이 영화는 왜 손흥민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도 심지어 팀이 질 때도 웃는지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순진함이라고 착각하죠. 틀렸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입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 동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웃는 겁니다. 그것은 희생하는 리더의 미소입니다. 소니를 안을 때마다 저는 적장을 안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스카 수상작 영화로도 허구로 만들어낼 수 없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 에너지를 내 선수단에 보유하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리버풀에서의 내 역사는 더 찬란했을 겁니다. 필수 교육 과정. 축구를 넘어선 유산 마지막으로 클롭은 다큐멘터리 마지막 퍼즐을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자료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가치가 인간의 도덕성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제가 축구 아카데미의 교장이거나 피파 회장이라면 클롭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 선수가 공을 만지기 전에 이 영화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만들 겁니다. 이 영화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겸손과 효심을 가르칩니다. 매 훈련이 끝난 후 아버지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경기장 청소부에게 감사하는 모습,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입니다. 영화 속 손흥민이 토트넘과 작별하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영화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명예의 정점, 유로파리그 우승에서 증오나 계약 분쟁이 아닌 사랑과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가 오스카 심사위원이라면 즉시 손흥민에게 나무주연상을 주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연기했으니까요. CG도 대역도 없이 오직 뜨거운 심장과 진심만으로 말입니다. 위르겐 클롭의 감동적인 고백은 영국 축구 전문가들과 레전드들에게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 및 전설들의 반응.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거, 스카이 스포츠. 클롭의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울 정도로 손흥민을 아쉬워한다는 건 리버풀이 세기의 계약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실한 게 아니라 의지의 예술가들입니다. 잉글랜드 전설 게리 리네커, 트위터. 영화를 받고 나도 클롭처럼 울었다. 손흥민은 세계 축구계가 운 좋게 얻은 선물이다. 훈련에서의 잔혹함과 인격에서의 다정함, 이 두 가지의 완벽한 결합이다. 리오 퍼디난드. 클롭이 언급한 1000번의 슈팅 훈련 장면은 전설이 될 겁니다. 왜 손흥민이 지구상 최고의 양발 슈터인지 설명해 주니까요. 영국 유망주들은 당장 인스타그램을 끄고 아마존 프라임을 켜서 이걸 봐야 합니다. 위르겐 클롭의 렌즈와 감정을 통해 영화 마지막 퍼즐은 단순한 축구 기록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의 자만심에 대한 고발장이자 고된 훈련, 효심, 겸손과 같은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찬가가 되었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의 가장 고귀한 타이틀이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거인들의 인정과 눈물임을 지적했습니다. 팟캐스트가 끝날 무렵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짓는 클롭의 한마디, 고맙네 소니,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 이 장면은 올해 가장 바이럴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영화와 클롭의 회고를 통해 그의 이야기는 영원한 유산이 되어 미래의 선수들이 축구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라면을 먹던 소년에서 클롭의 가슴을 울린 오스카 아이콘이 되기까지 손흥민 선수는 피나는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찬란하고 자랑스럽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벅찬 감동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